셀트리온 흡입형 항체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속도, 보스니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이어 루마니아의 IND 신청,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 2,200명 대상으로 진행한다. 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반기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해 내년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의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 IND를 신청했다. 셀트리온은 흡입지형 CTP66과 다양한 변이의 중환응을 보이는 CTP63을 혼합해 개발 중이다.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는 주사제형과 달리 호흡기를 통해 폐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임상 3상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변이 확산의 환경을 고려해서 환자 모집과 임상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 임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상반기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해서 내년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상용화 작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용화 단계는 임상이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을 포함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TP63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미 주요 변이에 강한 중환을 보였고 오미크론 그리고 스텔스에서도 중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항체 치료제 중에서 스텔스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나오는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CTP63, 66 얘네가 대부분의 변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는 정맥 주사보다 적은 용량으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어 비용 효율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정맥 주입과 동등한 수준. 또 환자가 스스로 흡입만 해도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재택 치료에 활용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편의성, 그리고 범용, 유효성, 안정성, 가격 경쟁력 이 네 가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기대 한번 차분하게 해보자고요. 이거 포함해서 이거 빼고도 우리는 램시마이스-C, 유플라이마 그리고 아바스틴 올해 출격하죠. 그리고 기존 산마의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진단키트가 올해 효자 노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짭짤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굉장한 어닝을 올렸고요. 그리고 수출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수출 소식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센데 스텔스 오미크론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미크론 다음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일본 내 감염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토대 교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다음 달 1일이면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의 74%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오미크론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 또 다음 변이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이가 아니겠죠? 중요한 건 이게 풍토병,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 기존에 나왔던 항체 치료제는 중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가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유일하게 중환응을 보이고 있고요. CTP63이 그 뒤 다음 나온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 중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오리지널 때부터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기존의 변이에 대해서 다 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흡입형은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스텔스뿐만 아니라 다음 변이에도 중환응을 보일 것으로 보고 범용으로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과 유효성과 안정성을 대비해서 만들 거라 준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단키트 업계 1,000원 팔아 500원 남겼다. 51.7% 고마진율 계속. SD바이오 센서, 시젠,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평균 영업이익률 51.7%.
정말 마진이 대단했네요. 그래서 지금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진단키트 제조업체 5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7%이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코로나19로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들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고마진율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오미크론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진단키트 호실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진단키트 업체들은 올해 들어서도 잇따라 해외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 1월 브라질 국영 비영리재단과 약 64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 달 셀트리온과 약 1,366억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진단 홈키트 자가검사키트 미국 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확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 모두 공장을 거의 풀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단키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장을 계속해서 풀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진단키트 올 한 해 정말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출에 대한 요거를 좀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키트 2022년 셀트리온의 효자 캐시카우가 될 것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미 2월 이 2달 안에 많은 숫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해외 증시 화면인데요. 전체가 다 파란색이죠. 니케이가 2.94, 약 3%, 상해가 2.17, 항생이 3.4%, 낙폭이 컸던 하루였었어요. 독일 4.41, 프랑스 4.97, 영국 3.48, 나스닥 1.66, S&P 0.79, 다우가 0.53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 밑에 나와 있어요. 치솟는 유가, 우크라이나 우려의 투자 심리가 흔들거리고 있다. 푸틴이 무슨 일을 더 벌일지 모른다. 중국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세계 점유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0달러 갈 수도 유가. 여러 가지 지금 원자재에 대한 우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신용 등급 하락.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낙폭이 컸다.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보면 3,316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651포인트예요. 고점 대비 종합주가지수도 이미 마이너스 20% 가까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게 주봉이라서 한눈에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또 제가 직접 체크를 할게요. 그냥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지 라인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슈팅이 제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돌려졌어. 다 그냥 빠졌어요. 지금 거의 다 왔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시장이요. 그럴 확률도 높고요. 다만 대외적인 이슈가 지금 많이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를 보더라도 나스닥도 고점 대비해서 주봉인데요. 고점 대비 20% 가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20%, 마이너스 한 대략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 정도 조정을 거쳤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유가가 원자재가 막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특히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대부분의 모든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상품 지수가. 그래서 당연히 연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먼저 지금 빠졌다. 우려로.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29, 코스닥이 2.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1.20, 헬스케어가 1.68, 제약이 1.94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셀트리온은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분봉인데요. 지금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 마감. 장이 많이 그 휘둘린 폭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을 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 플러스가 나섰는데 조금 더 버텨줬으면 아쉬웠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 이슈 요거 마무리하고 합병하고 큰 그림에서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국내 증시 지금 상단을 보더라도 시가총액 상단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파란색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증시가 다 파래요. 유가의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유가의 급등이 나오면서 연준에 대한 우려, 요 두 가지가 아직까지 전 세계 증시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점 대비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미 마이너스 국내 증시 20%, 약 20% 가까이 빠졌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도 고점 대비해서 대략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미 20% 가까운 조정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연준의 이면에 인플레가 있고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서 원자재에 대한 급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이미 이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자, 고객 예탁금인데요. 64조 2629억 원. 64조 예탁금은 64조고요. 신용잔고가 많이 쪽 빨렸습니다. 줄었어요. 24조까지 갔다가 대략 지금 20조 근방에 와 있다. 지금 많이 이제 물이 좀 빠진 상태이죠. 그래서 다시 자금이 들어와서 일단 실적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내 증시도. 자, 고객 예탁금이고요. 64조예요. 많았을 땐 76조, 저점은 53조, 현재 64조 근방에 있고요.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서 20조에 있어요. 거의 24조 쭉 내려와서 현재 20조 근방에 있다. 많이 지금 다 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있는 현재 상황.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 규모 화면입니다. 자, 보이시죠? 2005년도, 2008년도 이전에 0.8조였었어요. 정말 작았죠? 그러다가 2.2조,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에 이어서 4.2조, 이게 4.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이때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었어요. 줄인다고 했을 때 시장이 또 한번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엄청난 부양착에 의해서 가속 페달 기울기 보이시죠? 이 가속도, 이때 가속도하고는 기울기가 상대가 안 돼요, 지금. 그죠? 완벽한 슈팅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략 9조 가까이 왔습니다. 요거를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요만큼 줄었거든요. 과연 이때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금리 카드가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2008년도 이후로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다. 금리가 지금 0이에요. 전 세계가. 선진국들이. 그 근방에 있고 올려도 많이 못 올린다. 금리만으로도 유동성의 공급이 딸리니까 바로 돈을 찍어가지고 시장에 뿌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 일본은 질적 완화까지 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다시 한번 리셋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이게 기능을 담당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셀트리온 투자함에 있어서 연준 지금 유가가 튀었고 인플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를 올리겠지만 0.25 급하게 올리지는 못한다. 사실 인플레 속도가 정말 가파르거든요. 이때 만약에 0.25밖에 못 올린다는 거는요. 거의 인플레를 용인한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이 특히 8.7조 이 자산들이 어디로 갔냐? 바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금, 원자재. 이게 사실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다른 방향이거든요.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금도 안전자산. 근데 얘네가 다 뛰었어. 왜?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막대한 양의 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고 이 돈이 신용창조, 이 돈이 기준점으로 해서 대출이 되면서 막대한 양의 전 세계 자산시장에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사실 이 돈이 실물 경제에 갔었어야 돼요. 근데 자산시장으로 가면서 결국 빈부격차만 더 커지게 되었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요. 투자를 잘했던 사람들은 부를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났다는 거죠. 인플레 해지가 필요했던 거다. 돈이 이렇게 많이 찍히는데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손해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2008년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이전에는 금리를 한번 끝까지 올려가지고 사실 이 부채를 리셋시켰어요.
이게 바로 10년 위기설, 그리고 양털 깎기, 뭐 이런 것들, 경기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가지고 화폐 축소, 그래서 기업 부도가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식수를 줄이고 부채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채를 조정하는 건 굉장히 사실 회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리셋을 시켰던 부분인데, 요 작동 원리가 2008년도 이후에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부분은 뭐냐? 연준의 방향성은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뭐를? 자산시장, 실물 경제를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기준으로 2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 이제 우크라이나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요 흔들리는 부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전쟁은 일어나지 마야죠. 정말 참혹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우리는 셀트리온이 오롯이 길을 가냐, 요 부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이 821개, 코스닥이 1548개, 코넥스가 130개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2083조, 코스닥 388조, 코넥스 5주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2080 정도 되는데요. 현재 종합지수가 2600에 있죠. 2651. 그쵸? 지금 이 부분 돌파하고 슈팅 나오고 상당히 물량을 소화한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증시에는 두 개의 심장이 있다. 첫 번째 유동성이라는 심장, 두 번째 실적이라는 심장. 이 유동성이 풀린 것만큼 이 주가지수가 반영을 한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냐? 그 연준의 그림을 보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림을 보면 되겠죠. 유럽과 일본과 연준과 중국. 그런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유동성을 고삐를 쉽게 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유동성은 계속 풀린 상태로 어느 정도 인플레를 용인하면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연준의 그림으로 인해서 증시가 올 한 해 변동성이 크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추세이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되는 놈만 옥석을 가리면서 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나가는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